효도하겠습니다. 매일 정성껏 만드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치과 치료 요즘 어르신들 정말 많이 받으시죠?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발치. 비용도 크고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음식이나 습관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회복이 늦어지고 치료 결과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임플란트 수술 후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멸치볶음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멸치가시가 잇몸에 박혀 염증이 생겼고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상황에 따라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발치 4가지 상황별로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과 생활 습관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챙기시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먼저 임플란트 관리 음식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대신 뼈에 심은 인공치근입니다. 초기 자리 잡는 시기와 장기 유지 모두 음식 관리가 필수입니다. 임플란트 초기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과정을 골융합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오징어, 멸치, 땅콩, 견과류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임플란트를 흔들어 골융합을 방해합니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연두부, 계란찜, 잘게 으깬 흰살 생선이 안전합니다. 임플란트 장기 유지에 나쁜 음식은 뭘까요? 단 음식, 특히 설탕이 많은 음료와 간식은 임플란트 주위에 치석을 쌓이게 합니다. 이렇게 쌓인 플라그는 염증을 일으켜 임플란트 주위염을 만듭니다. 주위염은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잇몸 뼈를 녹여서 결국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만듭니다. 당 줄인 요거트, 고구마,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세요. 임플란트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 관리에서 중요한 건 환자 개별 상태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단 음료, 과자,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상처 회복을 늦추고 염증을 심하게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에게는 카페인, 탄산음료가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과정을 약화시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속 니코틴이 잇몸 혈류를 막아 임플란트 성공률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당뇨 환자는 고구마,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씩, 골다공증 환자는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두유나 연어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딱딱한 음식, 단 음식, 개인 질환이라는 3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부드럽고 당분이 적으며 환자 상태에 맞춘 음식이 정답입니다. 틀니 적응기 음식입니다. 틀니는 처음 착용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잇몸이 단단히 적응하지 못해 상처가 잘 나고 음식 선택을 잘못하면 불편감이 커집니다. 틀니 적응 중 김치 깍두기는 괜찮을까요? 김치 깍두기는 질기고 단단해서 틀니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매운 양념 속 캡사이신은 잇몸을 자극하고 나트륨은 잇몸을 붓게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틀니 적응이 늦어지고 잇몸이 헐 수 있습니다. 시금치, 애호박처럼 부드럽게 데친 채소를 권장합니다. 마른 오징어나 땅콩 같은 음식은 왜 위험할까요? 이런 음식은 씹는 힘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틀니 초기에는 잇몸 뼈와 점막이 단단히 적응하지 못해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잇몸 뼈에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계란찜, 연두부, 잘게 으깬 생선살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틀니에 안 좋은 음식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도 틀니에는 불편을 줍니다. 생당근, 오이 같은 딱딱한 생채소는 잇몸을 직접 자극하고 틀니를 금방 헐게 만듭니다. 깨, 잣 같은 작은 씨앗류는 틀니와 잇몸 사이에 끼어 상처와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이나 미역줄기 같은 해조류는 질기고 끈적해서 틀니에 달라붙어 세척이 어렵습니다.
채소는 부드럽게 삶아 무치거나 스프 형태로 드시고 씨앗류와 해조류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틀니 적응기에는 질기고 단단하고 끈적하거나 잇몸과 틀니 사이에 잘 끼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스케일링 후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볼게요. 스케일링은 치석과 세균막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직후에는 치아 표면이 노출돼 음식 선택이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렌지 주스, 탄산음료는 왜 위험할까요? 스케일링 직후 치아 표면은 거칠어져 산에 민감합니다. 오렌지 주스나 탄산음료는 범랑질을 약하게 해 시림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당분이 세균과 만나면 더 많은 산을 만들어 충치 위험을 높입니다. 산도가 낮고 자극 없는 미지근한 보리차,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단한 과자 땅콩은 왜 안 될까요? 스케일링 후에는 상아질이 노출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시림이 심해집니다. 부드러운 바나나, 잘 익은 배 같은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치석이 잘 쌓이는 음식은 뭘까요? 캐러멜, 말린 과일, 꿀처럼 끈적한 음식은 치아 표면에 오래 붙어 치석을 빠르게 형성합니다. 스케일링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잇몸병이 재발하기 쉽습니다. 이런 음식을 드셨다면 반드시 양치와 가글로 관리해야 합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산성, 단단한, 끈적한 음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치 후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발치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치료입니다. 치아를 뺀 직후에는 잇몸이 특히 민감해져 음식과 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치 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발치 후 뜨거운 국물은 왜 위험할까요? 발치 부위는 피가 응고되면서 생긴 피딱지가 상처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켜 피딱지가 쉽게 녹아버립니다. 피딱지가 떨어지면 상처가 노출되어 건성화라는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이는 뼈와 신경이 드러나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회복도 1, 2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치 당일은 반드시 미지근한 죽을 드세요. 간은 심심하게 해서 나트륨 부담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치 후 빨대로 음료를 마셔도 될까요? 빨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음료를 빨아들이는 압력 때문에 상처 위 피딱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딱지가 사라지면 출혈이 계속되고 그 자리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깁니다. 컵으로 직접 드시고 작은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치 후 죽, 미음은 괜찮지만 김치, 잡곡밥은 왜 위험할까요? 죽이나 미음은 부드러워 회복에 적합합니다. 반면 김치는 매운 양념과 높은 나트륨이 잇몸에 자극을 주고 잡곡밥의 현미, 콩은 질겨서 봉합 부위를 당기거나 상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잘 으깬 감자, 연두부, 부드럽게 익힌 채소가 회복에 더 안전합니다. 달달한 빵과 쿠키는 어떨까요? 빵과 쿠키는 부드럽지만 문제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입속 세균의 먹이가 되어 치석을 만들고 발치 상처 주변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치 후 잇몸은 세균에 취약해 작은 감염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단호박죽이나 당을 줄인 요거트처럼 당분이 적고 부드러운 간식이 좋습니다. 치료 시기별 음식 관리 가이드는 한 번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발치 상황별로 피해야 할 음식들을 Q&A로 정리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처럼 평소에는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도 치료 중에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챙기시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